이인규 전 대검 중앙수사부장은 자신이 수사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 사안에 대해서 나는 대한민국 검사였다. 누가 노무현을 죽였나라는 책을 출판을 했습니다. 저희 조갑제닷컴에서 냈습니다. 532페이지나 됩니다. 이 책의 뒷부분에는 부엉이 바위라는 장에서 노 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의 죽음은 안타까운 일이다. 그러나 전직 대통령으로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선택이었다. 국민의 가슴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잘못이 있으면 법정에서 당당히 재판을 받고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였어야 한다. 건전한 사회라면 후세를 위해서도 그의 죽음을 미화해서는 안 된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은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회피하는 것이다. 선진국에서는 수사받던 피의자가 자살하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죽음을 택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반해 우리나라에서는 유무죄와 상관없이 극단적 선택을 한 피의자를 일단 동정부터 하고 보는 경향이 있다. 노 전 대통령은 왜 스스로 부엉이 바위에서 뛰어내려 생을 마감하는 선택을 했을까? 그는 다음과 같은 뉴스를 남겼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9년 5월 23일 새벽에 PC에 남긴 뉴스입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신세를 졌다. 나로 말미암아 여러 사람이 받은 고통이 너무 크다. 앞으로 받을 고통도 헤아릴 수가 없다. 여생도 남에게 짐이 될 일밖에 없다. 건강이 좋지 않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책을 읽을 수도 쓸 수도 없다. 너무 슬퍼하지 마라. 삶과 죽음이 모두 자연의 한 조각 아니겠는가. 미안해하지 마라. 누구도 원망하지 마라. 운명이다. 화장해라. 그리고 집 가까운 곳에 아주 작은 비석 하나만 남겨라. 오래된 생각이다. 이 유서는 참 담백한 글입니다. 이인규 변호사는 이 유서를 소개한 다음에 이렇게 썼습니다. 유서에 미안해하지 마라. 누구도 원망하지 마라. 운명이다라고 적은 것으로 보아 주변 사람들에 대한 원망이나 검찰 수사에 대한 억울함, 분노보다는 검찰 수사 시작 후 측근들이 겪고 있는 고통에 대한 미안함, 재판 등 앞으로 자신에게 다가올 고통, 나쁜 건강 상태, 미래에 대한 희망 없음 등으로 스스로 삶을 마감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유서 내용만으로는 극단적 선택을 한 구체적인 이유를 알 수 없다라고 하면서 그 뒤에 이렇게 헤어나올 수 없는 수렁이라는 중간 제목을 붙여가지고 극단적 선택을 할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처했던 상황을 되돌아보자 라고 쭉 기술을 했습니다. 이 책의 질문은 누가 노무현을 죽였나인데 그 대답은 이 책을 읽어보면은 뭐 자연스럽게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질문은 누가 노무현을 죽였나라는 질문은 문법상으로는 타당하지 않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자살을 했습니다. 자살이라는 말을 한자로 쓰면은 스스로를 죽인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노무현을 죽인 사람은 노무현입니다. 그러나 이 너무나 명백한 말을 그동안
한국 사람들은 피해 왔습니다. 그냥 극단적 선택이라고만 했습니다. 자살, 노무현을 죽인 사람은 노무현이다 가 아니라 노무현을 죽인 사람은 검찰이고 이인규다. 이런 가짜 뉴스가 지난 14년 동안 압도했다고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자신의 책으로 인해 어떤 사람도 법적 무슨 책임을 질 필요가 없는 시점에서 이 책을 냈습니다. 이 책이 나오고 나서 여러 언론에서 다루었는데 제가 구독하는 시사저널이 어제 아침에 배달이 됐습니다. 제목은 노무현 죽음의 책임, 결국은 그가 선택했다 라는 커버 스토리가 이게 가장 정확한 이 책의 요약이고 가장 정확한 해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노무현을 죽였느냐? 결국은 그가 선택했다. 그런데 언론이 이 책과 관련해서 딱 부러지게 이렇게 평가를 해준 것은 이 시사저널이 유일합니다. 시사저널의 최신호 특집 기사 중에서 전영기 시사저널 편집국장이 맨 앞에 쓴 전영기의 과유불급이라는 칼럼이 가장 정확하게 이 사태의 본질을 짚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칼럼의 제목은 신화가 된 노무현의 죽음 사실로 되돌려 놔야입니다.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인규 전 검사가 최근 쓴 책의 부제는 누가 노무현을 죽였냐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누가 죽이지 않았다. 스스로 죽었다. 노무현 죽음의 책임자는 본인이다. 2009년 5월 23일 노 전 대통령이 부엉이 바위에서 투신한 사건은 본인 책임 아래 자살이란 사실이 자명한데도 오랜 세월 동안 금기시되다시피 했다. 사람들은 이 사실을 공공연히 이야기하기를 꺼렸다. 자살 대신 예를 표하듯 극단적 선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곤 했다. 극단적 선택이라는 우회적이고 완곡한 어법은 본인은 아니겠지만은 자살을 마치 힘든 상황에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하나의 가능성, 선택지의 하나인 것처럼 호도하는 효과가 있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 대통령의 자살을 오죽했으면 그랬겠는가 하는 관점에서만 바라보면 곤란하다. 어떤 한 시기에 사람들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아 국가 최고 권력을 행사했으며 역사 기록에도 영원히 남을 대통령은 국민과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결코 보여서는 안 될 금지 행위 목록 1번에 자살을 올려놔야 하지 않을까? 일반인도 그렇지만 특히 국가 지도자의 자살 금지 의식과 문화적 기풍은 인간 윤리나 사회 교육적 관점에서 더 엄중히 요청되어야 한다. 전대미문의 대통령 자살은 그 전에도 후에도 실체적, 이성적으로 파악하려는 노력이 적었다. 그보다 정치적, 정서적으로 표현하고 소비하는 경우가 많았다. 죽음의 원인이나 책임에 관해서는 지인, 측근, 친척, 가족이 저질렀던 부적절한 검정거래와 이에 대한 대통령의 관련 여부 같은 문제가 사실적으로 확인되고 사법적으로 판단받아 후세에 기록으로 남겨져야 했다. 그런데 예를 들어 노무현은 우리에게 별 의미가 없어졌으니 그를 기소하지도 말고 법정에도 세우지도 말자라는 당시의 주장은 현실 무대에서 노무현의 흔적을 빨리 지우기 위해 사실관계는 따지지 말자는 정치적 처리법이었다. 방향은 다르지만 비슷한 사례가 많았다.
그는 죽더라도 그의 시대가 추구했던 가치와 정책 의제들이 동반사망하는 비극은 막아야 한다. 마지막 승부수는 남아있다. 한결에. 라거나 그가 역사에 기여할 수 있는 일이란 자신이 뿌린 환멸의 씨앗을 모두 거두어 장엄한 낙조 속으로 사라지는 것. 경향신문과 같은 것들이다. 한겨레 경향신문 칼럼의 정치적, 문학적 과잉 표현들은 후에 노무현 죽음의 책임론으로 번지기도 했으니 글 쓰는 사람으로서 경계하게 된다. 노무현의 죽음 이후 그와 관련된 검정거래 문제는 아예 성역처럼 묻혀버렸다. 대신 그 전까지 패족의 나락에서 허우적대던 이른바 진보 세력이 한순간 반정과 재집권의 기회를 잡았다. 그들은 노무현의 죽음에 대한 국민적 슬픔을 검찰에 대한 분노로 전환시키는 데 성공했다. 그때부터 노무현 자살의 자기 책임론은 희석되고 검찰 책임, 보수 정권의 정치적 타살 같은 외부 책임론이 지배적 담론으로 확립되었다. 수사 책임자였던 이인규 전 검사가 보수파 정권이 들어서자 지배적 담론 뒤집기를 시도한 것은 정치적으로 영리한 일일 수 있다. 정치적 계산이야 어떻든 이를 계기로 노무현의 죽음에 대한 논의가 좀 더 공정하고 사실에 근거하며 생명 존중의 윤리적 기반 위에서 전개될 필요가 있음을 느낀다. 잘 쓴 글입니다. 전직 대통령이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살했기에 검찰과 당시 정권의 책임론이 나온 것은 그럴 수 있다고 본다. 다만 일방 책임론이 과잉 정치화되어 자살 자체에 대한 인륜적 비판, 권력 부패의 실체 문제가 증발한 것은 유감이다. 사실의 반대는 거짓이 아니라 신화라는 말이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공도 있고 과도 있는 역사 속 정치인이다. 노무현 신화는 그와 어울리지 않는다. 신화가 된 노무현의 죽음, 사실로 되돌려 놔야 라는 제목에 어울리는 결론입니다. 사실의 반대는 거짓이 아니라 신화라는 말이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공도 있고 과도 있는 역사적 정치인이다. 역사 속 정치인이다. 노무현 신화는 그와 어울리지 않는다. 무엇보다도 앞서 소개해드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유서가 신화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